안녕하십니까. 2021년 학술제 교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글로벌 경영학과 김경태, 노승환, 김병일입니다. 저희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 경쟁의 필요성입니다. 카카오톡 다들 쓰시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없으면 불편할 정도인 이 카카오톡의 본사, 카카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드리자면 카카오 제국의 명함 문화발식 확장, 독과점 도마이라는 제목인데요.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가 벌써 158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카오는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택시 사업에도 노동자 측과 마찰을 빚는 등 최근 문제가 되었는데요.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를 출시하고 나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카카오 측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였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카카오는 분명 새로운 플랫폼 회사로서 거대한 독점 사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 대리운전 회사야 약자들이 생존 현장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에 대해 주목하며 온플법이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온플법 통과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다른 사례의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야놀자, 배달의 민족 등의 중개 플랫폼이 줄줄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숙박앱 업체로는 1, 2위를 다투는 야놀자와 여기 어때의 현황과 국정감사의 내용으로 야놀자의 경우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건당 9.9%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휴 숙박업체의 광고를 홈페이지 앱 등에 게재하는 것을 대가로 받는 광고비는 매달 300에서 500만 원이며 야놀자 제휴 숙박업체의 80%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놀자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888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중소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숙박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가 과도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숙박업체의 월 평균 매출이 1,343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숙박 플랫폼이 64%인 859만 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해 보았고 이 이슈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지 조사해 보았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의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저희가 조사한 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고, 세 번째, 저희가 생각해낸 해결 방안을 프레젠테이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면 플랫폼이란 본래 기차 정거장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현재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희가 익히 아는 플랫폼 기업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예시들과 더불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점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의 제약이 있습니다. 독점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합니다. 독점의 이러한 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기업의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는 먼저 경제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 기업이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므로 가격의 결정이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접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력이 집중됩니다. 즉 소수 독점 자본가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은
시장에 있어서 자동 조절 기능의 파괴로 인한 간헐적인 경제 공황과 그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소비자 저항 등 경제적 부조리, 자유와 평등의 형식화, 경쟁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과 긴장 구조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점의 등장은 기업이 그들에게 보장된 계약의 자유를 수단으로 해서 그들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는 기업이 단순히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 곧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에 대한 피해입니다.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자유경쟁의 제한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에 의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협을 초래합니다. 즉, 자유로운 경쟁이 확보되면 소비자들은 동일 상품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한편 기업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채 각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 우월한 경쟁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 기업들을 배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기호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부추겨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고, 광고에 이끌려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하며, 또한 제품의 가격에 광고 비용을 포함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광고비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입니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 경제의 차원에서 소수의 기업에게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분배상의 형편을 깨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시하면서 독점 기업의 존재를 불가피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와 같은 효과가 단기간에 존재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고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만 안주하여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독점 기업들의 경영 형태에서도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재개발 시대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정 기업들에 대하여 국가가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으나, 정작 당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무리한 투자와 국내에서의 비생산적인 땅 투기, 외국 농산물의 수입 판매, 각종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통하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보여 결국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켜 경제 위기를 초래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와해와 국제 경쟁력 약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모든 종류의 공산품 생산이나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이 개척해놓은 시장과 그들의 기술력까지 흡수해버림으로써 기업의 기동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까지 나타나 결국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산업의 세포 조직과 같은 것으로 대규모의 독점 기업에 비하여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그들이 개척한 분야에서 기동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업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특정 제품의 생산, 판매, 광고에 힘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 주도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배달 플랫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배달 특급, 전북 군산에는 배달의 명수, 세종과 대전에는 휘파람, 강원도 춘천에는 블로봄내, 경남 거제에는 배달 올거제, 충북 제천에는 배달 모아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공공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배달 플랫폼은 휘파람을 예로 들었을 때 중개 수수료 1.7%로 배달의 민족의 2019년 12월 4일 기준 배달 수수료가 5.8%인 점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드는 비용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고객층의 편의나 혜택에 관한 부분에서는 민간 배달 플랫폼보다 뒤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 간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상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의 활성화를 목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시면 카카오택시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우티와 타다 등의 경쟁 플랫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택시와 타다, 팀원이 온다,
우티 등 이러한 경쟁 플랫폼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시장에서의 이론적 이점의 대표 사례가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스크랩한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가격 경쟁을 함으로써 가격이 인하된다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는 85인치 텔레비전을 약 8,500달러에서 약 5,500달러로 3,000달러 한화로 했을 때 약 410만 원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하고, 삼성전자의 텔레비전인 만큼 품질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83인치 제품을 약 5,500달러에서 500달러 할인한 약 5,000달러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77인치 제품은 약 3,300달러에서 2,900달러로 400달러 정도의 가격을 인하했고, 두 회사 모두 제품에 대한 품질은 익히들을 알고 계시는 만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재화를 값싼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는 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교수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여러 기사도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과연 독점이 단점만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 교수님께도 질문을 하고 대기업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도 하면서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기업은 총 3기업입니다.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업장들의 대부분이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귀결됩니다. 다음은 교육부나 지원입니다. 삼성은 성균관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 삼성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차세대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LG에는 LG 의인상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의인분들에게 국가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LG그룹에서는 LG 의인상을 통하여 대상자 및 유가족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다문화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익숙치 않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적 극복과 교육 지원을 위해서 LG그룹에서는 LG 다문화학교를 설립하여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유업입니다. 매일유업에서는 특수분유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특수분유는 한 공정에 1만 개 정도가 생산됩니다. 이에 대한 수요는 1,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남은 9,000개의 특수분유는 그대로 매일유업에게 손해로 되돌아가는 재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유업은 특수분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분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또는 과점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점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처럼 가진 자가 베푸는 상황, 즉 그의 위치에 맞게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